반갑습니다. 4월 14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부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생각보다 강한 흐름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가 상황을 본다라면 이렇게 내려간 종목도 많지 않고요. 뭐 대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는 조금 눌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수급은 여전히 관망세 보이고 있다는 거. 관망이라고 하지만은 일단 마이너스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계속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마주로 본다면 또 순환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오늘 철강주들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농사 관련주들 다시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현대사료,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 다시 반등세 보이고 있죠. 농사 관련주들의 강세 어떻게까지 계속 진행될 것인지 뭐 이것도 지금 오르락내리락 계속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패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 2714포인트입니다. 뭐 장중에 2700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거기까지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만기를 통과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 구간을 가둬둬야 된다. 그게 딱 지금이 최적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항대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가는 어떤 패턴도 오늘 만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후에 주가가 좀 밀릴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렸었고요. 아침 시점에서는 제가 어제 힌트를 조금 드렸을 거예요. 아침에 혹시라도 떠서 시작한다, 뭐 상승 출발한다, 뭐 이런 모습 나타나면 밀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뭐 아래쪽으로 밀릴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위로 많이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 그러시면 되는 거고요. 뭐 특별하게 악재나 호재가 있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거나 끌고 내려간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오늘 시장 변화 크지 않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장중에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요. 장 후반부 뭐 3시 전후로 해가지고 매매 타이밍을 좀 본다거나 아니면은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냥 내일로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항대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옆으로 좀 서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반등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데드크로스 상황이기 때문에 횡보가 나가든 아니면 소폭 조정이 들어가든 뭐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다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반등이 좀 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나쁘진 않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근데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죠. 주목을 좀 받았던 종목군들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뭐 이런 상태라서 뭐 시장이 크게 올라간다든지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조금 이따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제 많이 내려간 종목들이 오늘 좀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는 형태, 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은 내려가면서 시장을 누르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시면은요, 일단은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로 가긴 합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순매도라는 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순매도 상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단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돼야 되고 그 매수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대형주 쪽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는 이야기죠. 즉 올라간 것은 팔아먹고 내려간 것은 끌어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주가는 계속 평정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딱 가둬놓기 위한 그런 전형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후에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면 분위기는 조금 더 개선되거나 뭐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달아나는 형태의 모습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되게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위쪽으로 그러니까 뭐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라면은 종목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넘어가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오늘 마이너스 뭐 한 1%, 2% 있었던 것들도 플러스 1%, 2%로 바뀌게 되면 그 폭이 상당하죠. 그리고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넘어가는 거, 그 기분이 또 짜릿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만들어지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재는 일단 수급에 좀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수급 동향을 보면은 시장은 크게 오르기 어렵다. 그래서 계속 종목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오늘 어제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어제 내렸던 LG에너솔루션 이런 어제 올랐었군요. 이런 종목들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반등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는 또 살짝 주춤거리는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넘어가는 형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모습이겠죠. 지금 뭐 어제는 대부분 다 올랐었기 때문에
때문에 뭐 시장이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강했다 보시면 되겠는데, 내리는 종목들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주가가 조금 눌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그냥 보합 수준입니다. 뭐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은 밀릴 확률은 별로 없다. 그리고 수급이 조금씩 개선이 된다면 오후에는 오히려 플러스가 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오르락내리락 계속하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 전고점 넘지 못하는 모습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LNF도 마찬가지고요. 천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또 전고점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바로 또 넘어갔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넘고 나서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게임주도 오늘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기술적 반대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인지 한번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종목들,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기술적 반등이라도 만들면서 주가를 올리게 된다면 그 사이에 단기적인 수급이라도 좀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도 플러스 전환을 시켜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일단 시장이 뭐 더 내려간다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지켜주거나 아니면 홀딩세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대형주들은 별 재미가 없는 상태이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재미가 있는 상태죠. 오늘 상한가 종목 보시면 TS 트릴리온, 여기도 1000억 원짜리입니다.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이것도 600억짜리고요. 지금 점상화가 두 번째인데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이제 한일 현대사료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일사료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남해화학도 같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상승 흐름을 또 보였던 게 이제 그 M&A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한국콜마홀딩스하고 한국콜마 이쪽과 같이 연결돼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장품 패키징 업체인데 일단 화장품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시너지가 좀 더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별로 도와주지 않는 거죠. 자, 상승하고 나서 좀 떨어지는 모습들. 근데 나쁘지 않아요. 뭐 이거나 뭐 한국콜마나 다 뭐 그냥 흐름들 올라갔다 떨어진 모습이지만 원래 흐름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둘이 합쳐가지고 네, 시너지만 만들게 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나쁜 거 아니고 일단은 플러스 나와 있기 때문에 유지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근데 철강주들 보시면 휴스틸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휴스틸뿐만 아니라 그냥 철강주라고 되어 있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일제강 같은 경우도 뭐 변동폭은 좀 있습니다만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쁘지 않겠죠. 비철금속 쪽 이런 쪽도 흐름들이 좋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테마가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돌아서면서 또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테고, 단기 반등 나왔다가 주가 떨어진 종목들은 다시 변화를 또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갔던 KG 스틸, 우선주 이런 것들은 팔아먹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모양 나면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정도만 있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 반등했다가도 바로 떨어지는 모습들,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가 오늘은 하락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낙폭이 큰 종목도 또는 낙폭이 상승폭이 큰 종목도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합이에요. 이것저것 별거 없는, 큰 움직임 없는 그런 보합의 상황이고요. 오후가 되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오후가 되면 이제 거의 마감 시점 들어가기 때문에 변동성 눈치 안 보고 질러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황적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오늘 기관들은요, 삼성 SDI, LG 이노텍 순매수 있습니다. LG 이노텍이 오늘 크게 올랐어요. 자, 61선 지지 받고 그냥 또 바로 나가는 모습인데요. 아,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 계속 안 나오죠. 근데 이제는 떨어지게 되면 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남해화학, 자화전자도 오늘 급등하는데, 자화전자, 대한항공, 항공주도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도는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왜냐면 주가를 낮춰놔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팔면서 네, 움직임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량이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쩌다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네, 이 종목의 또는 시장의 어떤 변화에 그런 그 도구로 사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대한항공 매도가 좀 있네요. 이런 정도 매도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관련해서 이제 수주 계속 터진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삼성중공업, 오늘 현대 미포조선 종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당장 뭐 대단한 수익을 바라기보다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 접근 들어가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좀 기다렸다가 싸지면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상승 흐름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한 가지 외국인들이 지금 휠라홀딩스 매수하고 있는데,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워낙 서름을 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모르겠어 이씨 더 안 빠질 거야 라는 어떤 느낌들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이제 추세가 이제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완벽하게 돌릴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매물대가 36,000원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넘어가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장기 이평선까지 다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35,000원대 넘어서 36,000원대 넘어서 이제 4만원대 근접하는 위치까지는 주가가 올라가 줘야지 그래도 추세가 돌아서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에 대한 의견들은 지금은 들어가실 필요 없고요. 조금 더 좋아졌을 때, 추세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조급해요. 왜냐면 시장이 아직도 저점인데 지금 못 사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단 말이죠. 시장이 지금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지만 확정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확정 짓고 나서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요, 3,000포인트까지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내가 매수를 시작해도 늦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나면 이제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보너스 구간이에요. 보너스 구간.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그만인 거. 왜냐면 원래 내 거고 보너스는 꽁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면 좋은데 안 받아도 별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밑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고 그냥 막 노력을 하고 힘두고 막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다 좋은 위치들 나오고 다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대응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기 싫어도 사게 되고요. 수익 내기 싫어도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일단은 따라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느긋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살아남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때까지, 그럴 때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속 보시고요. 대신에 종목에 대한 포지션은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종목이 있다라면 매수를 확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비중만 조금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다채롭게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에도 별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장 마감으로 다가갈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고, 그게 상방 쪽으로 나오면 관계없지만 하방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후 시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마감 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